lanes. I've been driving this train, years in this lane. There's no stopping this flame, cause I came to the game and I changed it to play how I like, rearranged it. 원래 저는 이렇게 체조하는 그 영상들 있잖아요. 그런 거 이렇게 띄워놓고 이렇게 중간중간 막 시키거든요. 그러면 잠이 싹 달아나고 몸도 이렇게 풀리고. 해보고 싶으면 말씀하세요. 네, 이제 앞에서 저희가 어쨌든 그 답안지도 보시고 그다음에 기본적인 시험 준비에 필요한 것들도 설명을 이제 들으셨고, 이제 실제 답안을 가지고 쓴 사례를 좀 봐야 감이 올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거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뭐 이건 제 거고요. 여기 보시면 문제 번호 썼죠. 문제 3번 이렇게. 문제 번호 쓰고 그다음에 문제를 요약해서 씁니다. 아키텍처 평가 기법에서 유틸리티 트리를 설명하라 뭐 이렇게 문제가 나왔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1교시 영어형이고요. 1교시. 그래서 여기 보면 1단락 뭐뭐의 개념 뭐 이렇게 썼네요. 그리고 나서 뭔가 이렇게 쓰고 그리고 2단락 이제 가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3단락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1교시의 용어형의 경우에는 문 다음 줄에 답 표기를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를 1교시 할 때는 쓰지 마세요라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려요. 네, 특별히 여기에는 지금 그렇게 쓰라고 여기에는 지금 표기는 안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문하고 문제가 번호가 몇 번이고 문제에서 요구한 것은 주요 사항은 무엇이에요? 라고 일단 요약해서 쓰고 그 다음에 이 밑에다가 답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게 통상적인 방법인데 1교시를 쓰실 때는 그렇게 쓰지 말라라고 이제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래서 문제 쓴 다음 줄에 답이라고 표기하는데 원래는 그리고 한 줄이 그러면 그 답이라고만 썼으니까 나머지가 비어 있겠죠. 근데 그 상태에서 다음 줄 1단락 시작 이렇게 이제 하는데 1교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1단락은 좌측 첫 번째 컬럼에서 시작한다. 지금 요게 목차 가이드라고 그랬잖아요. 세 줄이.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의미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거 같은 경우에 이제 문제 번호 쓰고 문제 요약 표기하는 거. 그다음 두 번째 답 쓰고 한 줄 내리고 일 시작해야 되는데 문구 생략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가 이제 내가 쓰려고 하는 답안의 진짜 시작이죠. 1, 2, 3 뭐 목차 큰 목차 정하고 쓸 건데요. 그 첫 번째 1은 이 세 줄 아랫줄 답안 그 가이드 목차 가이드 있는 것에 첫 번째 칸에 쓴다라는 의미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나서 제목을 내가 여기다가 1단락의 제목을 쓸 거예요. 무엇 무엇의 개념. 그런데 이거를 보통 생각하시기에 목차 가이드 밖에다 쓰고 싶으시잖아요. 여기서부터. 근데 그게 아니라 바로 이어서 쓰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들 많이 헷갈려 하시거든요. 그렇게 하시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1단락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 나 이렇게 하는 요거처럼 하위 목차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다음 줄의 시작은 요 목차 가이드 선 다음 줄에 바로 붙어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네모 박스가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죠. 이 네모 박스를 다음 목차의 인덴테이션 시작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인덴테이션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 이제 설명을 아래다 다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찍은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그렸으면 그림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설명이 필요하면 목차 가이드선에다가 이렇게 하이픈을 이용을 하라는 거예요. 하이픈을.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하이픈 긋고 뭐뭐뭐뭐 써놨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 하시다 보시면 이제 그런 게 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시기에 여기 답안에 보시면요, 이거 줄에다가 막 걸쳐 써버렸죠. 근데 되게 잘 보여요, 사실은 이게. 여기에다가 딱 맞춰가지고 여기다 썼잖아요. 이 칸에다가. 그럼 여기가 휑해지잖아요. 그러면서 뭔가 안 쓰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얘는 지금 그런 느낌이 안 나죠. 이게 이제 굉장히 글 쓸 때 테크닉이거든요. 일단 전체적으로 차 보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게 균형이 맞아야 돼요. 이게 사실은 글로 지금 쓴 거지만 이건 그림을 그린 거예요, 실제로는 여러분. 이 전체는 그림입니다, 사실은. 왜 그림이냐면 이 답안지를 채점관이 딱 넘겨서 보고 나서요, 전체를 한눈에 이걸 딱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느낌이 확 와요. 아, 얘가 내공이 얼마인지가 바로 이렇게 바로메타가 착 올라와요. 그러니까 하나의 그림으로 바로 시각적으로 아, 내가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를 알려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제 그림을 설계한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별게 아니지만 이런 인덴테이션 이런 것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힐 거예요. 이제 요 이달락에 가게 되면은 이때서 이제 세부 하위 목차 가나가 이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 거는 이 첫 번째 목차 가이드에 썼고요. 이라고 하는 로마자 2. 그 다음에 하위 목차는 여기다 같이 쓰면 안 되고 한 단계 인덴테이션 밀어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가 지금 여기에 온 거예요. 두 번째 가이드 줄에. 네. 여기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가이드 줄, 요 선들. 그리고 나서 세 번째의 인덴테이션에 본문이 들어왔죠. 이 그림이. 약간 넘어갔는데요. 여튼 그런 의미로 여기다 맞춘 거예요, 지금.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 목차들 사이에 전부 다 붙였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썼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요 가의 문장의 구조가 이렇게 끝나고 나면 이제 나 목차도 요거의 하위 목차이기 때문에 두 번째 줄에다가 나라고 썼죠. 그러고 나서 본문 다음번 인덴테이션 안에 밀어넣었죠. 언뜻 생각에는 이 원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야 될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요 세 번째 줄에다가 밀어넣었다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밀어넣었는데 너무 밀어넣어서 밀려나갔죠. 이쪽으로. 이게 지금 인덴테이션 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이제 세 번째 로마자 세 번째 이게 이제 3달러.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하위 목차가 없는데 얘 같은 경우는 그림도 없고 그래서 바로 이게 지금 들어왔잖아요. 그 하이픈이. 요거는 이제 그림 설명할 때 밑에다 하이픈 넣고 쓰라는 의미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끝이라고 지금 쓴 거 보이시죠? 이게 문항에 요 문제의 답안이 이제 여기서부터 맞춰집니다. 여기 끝이에요라는 그 부분을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끝이라는 표시를 써서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채점관은 이 문제의 채점을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하고서 끝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음 문항을 시작할 때 두 줄을 어떻게 한다? 비운다, 떼낸다. 이렇게 지금 떼냈죠, 두 줄.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제 요 그림 그리고 답안 이렇게 컨텐츠 있는 거 그거를 열심히 보지 마시고요. 지금 인덴테이션을 어떻게 했고 이거를 보시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다음 본문의 시작을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고 그거를 지금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두 줄 떼고 시작. 이제 요거는 김동욱 길사의 이제 저는 정보관리고 이제 컴퓨터 시스템 응용 길사인 김동욱 길사의 답안지이고요. 이제 여기도 그런 어떤 원칙에 근거해서 답안을 작성했는지 한번 볼게요, 같이. 1번. 이상 없죠, 그죠? 문제 번호 쓰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요구한 핵심사항 쓰고, 그 다음에 답이라고 하는 문구 안 쓰고 그냥 넘어갔고, 그 다음에 첫 번째 거 일단락 로마자 쓰고, 그리고 나서 목차 가이드라고 생각하는 그 안쪽에다가 일단락에 제목 글을 집어넣어서 시작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인덴테이션을 하이픈을 집어넣어서 했는데, 지금 김기수사는 요거를 이쪽으로 약간 미룬 다음에 요 하이픈을 이 끝선의 세 번째 줄에 맞췄어요. 근데 저 같으면 이제 이렇게 두 번째에 맞춰라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거를 안으로 이렇게 집어넣는 게 더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건데요. 그리고 이제 하이픈 하고 이제 본문 설명 들어가고, 그다음에 요거는 2단락 마찬가지로 붙여서 썼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이픈 집어넣고 썼고요. 그래서 이제 하부 목차인 가와 나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제 가와 나는 이 두 번째 가이드 선에 지금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본문 시작할 때 그림이나 표가 시작되면은 바로 이 목차 가이드 선 안쪽에다가 인덴테이션 맞춰놨죠. 얼른 생각할 때는 여기서부터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제가 하는 이야기 좀 이해되세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하시고요. 제가 지금 가이드 드린 대로 잘 안 쓰세요. 꿋꿋이 고집 부리시고요. 여기 요 선 있잖아요. 요 선 밖에다만 컨텐츠를 계속 쓰세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 인덴테이션 자체가 제대로 안 보여요. 그래서 채점자가 채점할 때 이쪽 목차 가이드 선에 있는 거 따로 놀고요. 이쪽 거 따로 놀아서 이쪽 거가 이렇게 구분이 돼서 안 보여요. 잘. 근데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형식 자체를 지나치게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 인덴테이션을 요 목차 인덴테이션을 빼내도 컨텐츠만으로도 얘가 인덴테이션이 보여야 돼요. 근데 그렇게 보이려고 하면 컨텐츠가 목차 가이드 안에 있는 그 일단락의 가나 이런 것들하고 컨텐츠가 최대한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만 이 목차를 다 떼어내도 얘가 인덴테이션을 그릴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이 세 번째 줄 밖으로만 나는 무조건 쓰겠어 이렇게 하면 이 인덴테이션이 따로 놀고요, 얘가 따로 놀아요. 그래서 이게 한 통으로 보이고요, 얘가 한 통으로 보여요. 근데 여러분이 인덴테이션 할 이유는 그게 아니잖아요. 이해되시죠? 여러분이 한 통으로 보이고 싶어 하는 거는, 이 인덴테이션은 예를 들면 이게 한 통으로 보이게 만들고 싶은 거고요. 그죠? 2단락에서 다시 요게 이렇게 한 통으로 보이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이지 않고 요게 이렇게 한 통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요게 이렇게 전체가 한 통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 하는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렇게 쓰고 싶으신 유혹에 바로 빠지는데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반드시 이 목차 가이드선 안에 이게 쓰여졌을 때 이 뒤에 빈칸이 있으면 거기다 본문 컨텐츠를 붙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이제 숙제를 해보면 제 말을 안 드시는 분들이 막 생겨요. 이렇게 하라는 거고요. 이제 김교사도 이렇게 끝 하고서 이제 두 줄 떼고 넘어가는 이제. 근데 이제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교사가 이거를 작성을 할 때 여기까지 지나치게 많이 이제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끝이 여기 써져야 되는데 지금 못 쓴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밑에다가 내려 쓴 거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두 줄을 쓴 거예요.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만약에 끝까지 쓰시면. 근데 가장 좋은 것은 여기다 끝을 써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고 이거를 여기 앞에 막 이렇게 벌려놨잖아요. 이걸 더 당기고 그리고 나서 여기다 끝을 쓰시는 게 더 바람직한 거죠. 물론 그렇게 안 하고도 합격했으니까 괜찮아요. 가급적이면 그렇게 지켜달라는 거고요. 이제 5개월 반 만에 끊었던 합격했던 박성숙 인사의 답안지예요. 뭐 문제 쓰고요. 여기는 지금 여기 지금 페이지가 붙었으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여기 앞 페이지에서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앞 페이지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띈 것처럼 보이지만 뗀 게 아니고요. 그 다음 장 첫 줄에 바로 쓴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런 기준이고요.
그래서 답이라고 별도로 쓰지 않는다라는 거고 1교시는. 예. 그래서 이런 인덴테이션 구조들을 계속 사용을 한다라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이제 박성석 길사의 특이점은 예. 지금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연습을 할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이달락이 가, 나, 다가 없죠, 저는. 그죠? 근데 지금 이제 다음번에 보신 이 두 기술사들은 다까지 다 썼어요, 보면. 이게 지금 차이점인데 반대로 이달락까지 쓰고 3달락이 없죠, 그러니까. 네. 3달락이 없어요. 지금 여기도 보면은 1교시에서 1, 2 쓰고 가나 다까지 쓰고 3단락을 날려버렸어요. 안 썼어요. 네. 이러고도 합격을 했답니다. 저 점수는 실제 점수예요? 이거는 저희 실제 답안지는 밖으로 가지고 나올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모의고사 때 본 답안지예요. 그래서 실제 처음부터 이렇게 잘 쓰진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다 붙여놓은 거는 이 기술사들이 합격하기 직전에 바로 본 모의시험 있죠. 그거를 가져다 보여드린 거예요. 그게 실제 시험장에 갔을 때 쓴 답안지랑 제일 비슷하거든요. 답안지가 나중에 합격할 때쯤 가까워지면은 답안지가 뭐 한 달 또는 2주 간격으로 답안지가 막 바뀌어요. 그래서 합격 수준의 답안지로 골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분들의 답안지가 처음부터 이 모양이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이 이걸 보고 처음부터 이렇게 썼나 그러면은 처음부터 이 정도 쓰실 실력이 되면요 바로 시험 보러 가시면 돼요. 네. 네. 제가 볼 때 필체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지금 이거 보세요. 이 박성석 기사 뭐 지렁이 같지 않나요? 뭐 지렁이가 기억한 것 같은데요? 그죠? 그래서 필체 연습을 따로 박성석 기사는 안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앞에 김동훈 기사는 펜글씨 연습을 한 글씨예요, 이게 본인이. 그래서 펜글씨 연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은 근데도 다르죠. 박성석 기사의 글씨하고 좀 달라요. 왜냐하면 펜글씨 연습을 한 거라서 글씨가 왠지 이렇게 뭔가 붓을 이렇게 내린 듯한 느낌이 나는 보이세요? 그런 게 있죠 좀. 예. 그다음에 정말로 악필인 앞에 모 기술사의 정말 악필이 정말 악필 아니에요? 악필 맞잖아요, 그죠? 네? 가독성이 좋아요? 그거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글씨가 정말 악필이어도 읽히는 글씨가 있고 좀 잘 안 읽히는 글씨가 있어요. 근데 읽히는 글씨로 보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를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합격 때 보면은 글자 수가 많지 않아요. 실제로 글자를 많이 안 써요. 글자를 많이 쓰면은 떨어집니다. 지금 보시면요, 글자 수가 많을수록 점수가 제가 1교시를 71.5를 맞았거든요. 굉장히 높은 점수예요. 근데 이제 김기술사는 1교시가 딱 60점인가 그래요. 그 글자가 많으니까 점수가 그래서 이 자꾸 요약을 시키는 이유가 있거든요. 저기 보면 IoT 돼가지고 그 옆에 뭐 인터넷 오브 싱즈라고 저건 불필요하다는 거죠. 저거는 필요합니다. 그까지 송사해요. 네, 그러니까 이 약어로 쓰여진 영문 약어로 쓰여진 용어는 반드시 원문을 표기하라라고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철칙이에요. 왜냐하면 문제를 낼 때도요,
저희는 IoT가 인터넷 오브 띵이라고만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요. 이 세상에서는 IoT를 찾아보면 인터넷 오브 띵이 아닌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시험 문제의 시비거리가 돼요. 이번에도 그 문제가, 이번 회차에도 문제가 어떤 게 있었냐면, 그 프로세서의 PDCA를 설명하라 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프로세스의 PDCA를 설명하라는 문제를 오타를 친 거예요. 그래서 프로세서라고 썼어요. 그런데 프로세서의 PDCA를, 그러니까 누구라도 아는 사람은 프로세스의 PDCA라고 생각하고 답안을 쓰는데 프로세서의 PDCA를 쓰신 분들이 꽤 많아요. 놀랍죠? 예.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프로세서는 우리가 아는 연산장치 프로세서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그 프로세서의 관점에서 PDCA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진짜로 답안지를 쓰신 분들이 꽤 많이 나왔어요. 가지고 이제 빗발치기 항의가 들어갔죠. 상임고에. 그래서 채점자들이 프로세서의 PDCA로 푸신 분들도 그 기준으로 채점을 하겠다. 그래서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라고 해가지고 해결이 됐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약어는 그런 것보다 몇 배나 시비거리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써라라고 이야기를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M2M도 사실은 여기 머신 투 머신 이렇게 썼어야 되는 건데요. 지금 이제 그렇게 안 쓰고 바로 이제 들어갔는데 이제 이런 것들은 감점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지나치게 그렇게 쓰지 않아도 될 정도로 범용화된 거는 안 써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ERP 이런 거는 안 써도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약어를. 근데 새롭게 대두된 무엇이 약어로 되어 있다. 그런 거 써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수위 조절은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네. 여튼 이제 뭐 박성수 기술사도 글자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좀 양이 뭐 한 권 이상 써야 합격하는 거 아니냐? 한 권 이상 써도 떨어진 사람도 수두룩해요. 그래서 많이 쓰는 게 능사가 아니고요. 어쨌든 12페이지, 교시별로 12페이지 분량 내에만 쓰시면 합격하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뭐 제가 1교시를 12페이지 정도 쓴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71.5잖아요. 그럼 문제 하나당 다 7점을 넘어간 것 같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모의 시험을 봐보시면 6점 넘기도 어마어마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1점을 하나씩 올리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7점이 평균이 넘었다는 얘기는요. 제가 모르는 문제도 쓴 게 그 중에 한 몇 개씩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5점 맞았을 수도 있어요. 그 이야기는 제가 어떠한 문제는 9점이나 8점을 맞았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근데 뭐 분량으로 치면은 뭐 9점짜리 분량, 8점짜리 분량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똑같아요, 양이. 근데 어떤 건 9점이고요. 어떤 건 8점이고 어떤 건 7점이고 어떤 건 6점이에요. 어떤 건 5점이에요. 그래서 요약을 어떻게 하고 채점자한테 그거를 이해를 시키냐가 결국에는 점수를 판가름을 해요. 그래서 손이 일단은 빠르면 유리해요. 그렇지만 빠르다고 합격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빠르면 유리합니다. 근데 빠르다고 합격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글씨를 예쁘게 쓰면 유리해요. 그렇지만 글씨를 예쁘게 쓴다고 합격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네. 글씨가 느려도 합격합니다. 글씨가 안 필요해도 합격해요. 네. 이것 때문에 합격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엇이 합격을 시키는 건가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할 거예요. 네. 이제 2교시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1교시 답안지하고 2교시 답안지는 일단 분량 차이가 문항별로 나요. 2교시도 똑같이 답안지를 14페이지짜리를 줘요. 한 권씩 준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문제는 이제 서술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길어요, 문항이. 이제 그거를 분석을 해가지고 답안지를 쓰는 건데, 그러면 4문제만 쓰기 때문에, 네 문제를 14페이지를 4로 나누면 3페이지 이상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3페이지 정도 분량을 쓰면은 4문제를 3페이지씩 쓰면 12페이지잖아요. 그 정도 분량이면은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 어떻게 세 페이지를 쓸 수 있나요? 문제 하나를 가지고 이제 뭐 그런 건데 그건 나중에 이제 목차 잡기를 말씀드릴 때 이제 설명을 들으실 거고요. 지금은 문제의 그 답안이 어떤 식으로 인덴테이션을 가지고 어떻게 세 페이지를 구성을 하는가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문제 2번 IT 거버넌스라고 썼는데 실제 문제가 IT 거버넌스를 서술하라라고 나온 게 아니고 IT 거버넌스하고 관련해서 ITGI에서 말하는 5가지 도메인과 각 도메인의 가치 그리고 뒤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걸 가지고서 구현 가능한 IT 거버넌스의 효과를 설명하라 이렇게 길게 나온 거였어요. 근데 그거를 길게 압축해서 쓰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거버넌스 문제 풉니다 그러고서 IT 거버넌스라고 쓴 거예요. 이거는 이해되시죠? 그래서 혼선이 될 만한 게 없다라면 뭐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는 보면 문제 문항 표시하고요. 몇 번 문항인지 그리고 IT 거버넌스 쓰고 그 다음에 이제는 답이라고 문구 표시를 했죠. 지금은 답이라고 문구 표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한 줄 띄기를 했어요. 이때는 2교시부터 4교시까지는 3페이지 정도를 써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답안에 이 줄수가 충분히 나에게 여유가 있어요. 근데 1교시 같은 경우에는 그 줄수 22줄의 여유가 없고요.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그림을 계속 그릴 때 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런 그 사이사이 이 여백 줄을 두게 되면은 그림이 페이지하고 페이지 사이에 막 걸려요. 그러면 그림 그리기가 되게 어려워지죠.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러한 가능성을 줄이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이건 이제 경험적으로 나온 것들이죠. 그림이 하필 그려야 되는 그 타이밍의 목차에 제가 여기서 그림 그려야 돼요. 여기서. 그런데 여기 그림 시작줄 한 2줄 남겨져 있는데 2줄에 그림 못 그리잖아요. 그런데 다음 줄로 넘어가요. 그러면 그림을 도대체 어떻게 그리나요? 이런 문제가 생기죠.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줄수를 그런 식으로 조절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지금 내가 뭐를 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 책을 발행할 때 이 책 안에 이런 걸 배치하잖아요. 문서 인쇄할 때 이 배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머릿속에. 근데 그런 것까지 감안을 이제 하면서 하는 거라는 거고, 그다음에 2교시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그럴 유연성이 적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렇게 한 줄 떼고 그다음에 답도 다 써주고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이제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도 이제 이런 인덴테이션 룰은 지키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2교시 같은 경우에는 1교시 이 단락부터 이미 가, 나라고 하는 세부 목차를 쓰기 시작해요. 그래서 1단락의 크기가 되게 이렇게 커졌죠. 여기까지. 그래서 1교시에 비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되게 크게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단락 여기서 시작했고, 인덴테이션 룰은 같고요. 그 다음에 1교시에서는 여기 한 줄을, 그러니까 이 1단락과 2단락 사이 한 줄을 안 뗐거든요. 근데 지금 2교시에서는 뗐어요, 이 사이를.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한 줄을 뗐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넘어갔고요. 그 다음에 세부 목차가 여기도 존재하니까 이렇게 나 목차 쓰고 인덴테이션들 보문을 맞췄고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3단락까지 넘어갔죠. 마찬가지로 인덴테이션. 그 다음에 가, 나가 있으니까 그거 맞춰서. 그 다음에 이제 표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문제가 생겨요. 표가. 그림은 걸쳐서 그리면 안 돼요. 걸쳐서 그리고 싶어도 못 그릴 거예요, 아마. 근데 그걸 또 끝내 그리고 마시는 분이 있어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제 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기 했는데 넘어갔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거를 그대로 가져다 여기다 다시 붙여야 돼요. 이거 없이 그냥 바로 쓰시면 안 돼요. 이해되셨죠? 이걸 붙이지 않으면 이 위에가 뭐가 있는지 알아서 여기다 연결해서 보세요. 채점자가.
채점관한테 그렇게 요구하는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4달러까지 갔죠. 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1교시는 1단락, 2단락, 3단락 또는 3단락을 없애버리고 2단락에 가나 다 이렇게 목차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2교시부터 4교시 답안을 보면은 1단락에도 가나가 있고 2단락에도 가나가 있고 그 다음에 3단락도 가나가 있고 이게 3단락도 본문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스러운 애가 4단락에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건 뒤에서 목차를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 번 더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요거에 지금 4는 이거의 표시다. 이렇게 설명을 달아놨고요. 그 다음에 5는 이 표가 넘어가면은 표 제목을 다시 써라. 이렇게 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6 같은 경우에는 여기 가나다 막 이렇게 썼잖아요. 이건 제가 잘못 쓴 거예요. 이게 목차로 사용했는데 이건 비권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끝이라고 마지막에 써주고 마찬가지로 다음 문항 풀기 전에 이렇게 두 칸을 비워줬다. 이런 것들은 이제 공통인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2교시부터 4교시까지의 답안을 작성하는 것들이 보시면은 또 그 나름의 틀을 갖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답안들이 이제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보기 쉽게 좀 이렇게 적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유심히 여러분들 유념을 해 두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1단락인데 그림이 하나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2단락을 갔더니 또 그림이 있고 그 다음에 표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다시 또 넘어갔더니 이건 통하지 않나? 이게 다음 슬라이드 이게 안 먹는구나. 애니메이션으로 먹네요. 네. 또 이제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림이 있고 표가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맞췄을까? 저렇게 쓰라고 요구하지 않았어요, 문제에서. 그죠? 근데 답안을 저렇게 맞춰놨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때 되게 글씨는 정말 악필이지만 그냥 뭔가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 되어 있죠, 지금. 예. 이제 이거는 이제 김동현 길사 답안지입니다. 이제 컴시형 쪽에. 뭐 같은 것들을 똑같이 했는데 가독성 한 줄뜨기 했는데 멘토가 하는 말을 안 듣고 안 띄었네. 그죠? 김동현 길사는 글을 많이 쓰고 싶은가 봐요. 근데 글을 많이 쓰는 거랑 점수랑 비례하지 않는다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제 이런 구도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 김길사도 보면은 이제 예를 들면 여기에 보시면 요거 하이픈 하나 쓰고 이 뒤에 거는 안 써도 돼요, 사실은. 그죠? 또는 아예 여기 위에도 필요 없어요. 제 거는 표에다가 뭐 설명 안 달아놨잖아요. 앞에 거, 제 거는. 근데 김길사는 막 여기다가 달아놨어요.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거를 앞으로 당겨가지고 여기다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겨요? 그림이 걸리죠.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하고 여기다가 하이픈으로 계속 채워버린 거예요. 비우고 갈 수는 없으니까. 이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거를 답안을 쓰면서 계속 연습이 돼 있지 않으면 이게 안 되거든요. 그렇죠? 보이세요? 지금 그런 게 좀? 그래서 답안을 배치하는 것들이 무작정 쓰는 게 아니고요. 그림을 그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김길사 것도 보시면 굉장히 아름답죠? 뭔가 여기에 그림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표가 있어요. 그림이 있고 표가 있어요. 그래서 그림표를 계속 반복하고 있죠. 그림표를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합격자들의 답안지는 다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도 그런 식으로 이제 지금
예, 물론 제 말을 안 들어서 감점을 당해서 점수가 낮았나 봐요. 표제목을 안 달았죠. 예, 표제목을 안 달았죠. 이제 이렇게 이런 걸 실수한 거예요 지금. 이제 마음이 막 너무 급하니까 표제목을 쓸 정신적인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럼 막 넘어가거든요. 예, 근데 표제목을 쓰는 게 정상이다. 네, 마찬가지로 이제 끝나는 시점에 여기에 끝이라고 써주고 이제 2줄 떼어주고 다음으로 넘어간다. 네, 이제 이런 형태. 이제 여러분들이 답안지는 어떻게 쓰는 거구나라는 거를 이제 좀 실제 보시니까 조금 더 명확해지죠. 네, 조금 더 저렇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상당한 이제 도전을 지금 마음속에 받고 있는데. 적어도 저런 식으로 쓰는구나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생각이 좀 가까워졌을 거예요. 일단은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주중 과제를 내줄 때는 저희 호지론 카페에 좌측 메뉴에 보시면은 여 과제 목록방이 있고 여기 아마반이라고 되어 있는 과제 반이 있어요. 여기 들어가시면 이제 이 과목별로 게시판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월요일날, 화요일날 이렇게 각각 몇 개씩 쓰세요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유형도 영어형이냐 소설형이냐 이렇게 써져 있어요. 네, 보이시죠? 그래서 이 형태로 이제 예를 들어서 다음 주에 네트워크이다 그러면 네트워크 주제를 보시고 그 주제들을 저런 답안 형태로 이제 써보시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주중 과제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그거를 써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기존에 요약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올리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여러분들이 찍어서 올려주세요. 전에는 저희는 이런 것들을 과제를 하고 나면 제가 이렇게 지금 주어 짰잖아요. 주원분들에게 주기 위해서 각자가 복사를 해왔어요. 주원 수만큼. 그래서 그걸 배분을 해줬는데 지금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카페에 저런 기능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 공부할 때 대비 공부 환경은 정말 좋아졌어요. 네. 이렇게 보시고요.